217쪽 맨 오른쪽 밑에 구석탱이에 산화환원 반응을 암기하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암기라기보다 산화가 뭔지 환원이 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텍스트를 간단하게 암기하는 법은 산화라는 말은 산소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할 때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순수한 철이 산소랑 만나가지고 막 이딴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산화되고 있는 거야. 산소랑 만났으니까. 이럴 때 산화되었다. 철이 산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를 우리가 재련을 통해서 다시 일로 돌려보냈잖아. 산화의 반대말 돌려보냈다라는 뜻으로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산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산소랑 결합할 때 산소가 뜯어서 나가면 환원이라고 보는 거지. 산소만 가지고 정의하는 건 아니고 산소만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자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전자가 들어가고 나오고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철이 있는데 내가 아까 철이 전자를 막 버려서 전자를 3개 버리면 3 플러스 된다며. 전자를 버렸죠. 땅 전자를 버렸죠. 전자를 버리면 이제 산화될 준비가 된 거잖아. 그치? 마치 전자를 버려야 이제 산소랑 결합할 거 아니야? 그치? 전자를 버리는 이 활동을 산화라는 활동으로 보는 거야. 어렵다. 다시 말해서 아까 산소를 얻으면 산화잖아. 하지만 전자를 버리면 산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쉽게 암기하는 법은 산화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근데 산소랑 결합하는 녀석은 전자는 그 반대야. 전자는 그 반대라서 전자를 버리면 산화라고 해.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아. 반대야. 근데 이제 고2나 고3까지 올라가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수소가 추가되는데 그때 가서 고민합시다. 알겠죠? 지금은 산소랑 전자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둘은 서로 반대로 정의해 라고 기억하면 돼. 나와있죠? 산화란 산소를 얻는 거, 환원이란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 반대로 산화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반대로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 전자에 의한 정의가 산소에 의한 정의보다 더 넓은 의미의 정의다라고 오식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산소에 대한 이해가 전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일단 이렇구나. 산화와 환원은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라는 거 알고 지금부터 실험에 대한 이해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216쪽에 나와 있는 실험을 볼 건데 다른 실험은 좀 쉽고 좀 어려운 실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려운 실험을 먼저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거 먼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마그네슘이 지금 전자 2개를 내놨죠.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된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거고 구리 이온이 잘 들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고 있어. 전자를 얻는 과정이니까 뭐 되고 있다? 환원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환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리라는 말과 구리 이온이라는 말을 구분해 줘야 되고 마그네슘이라는 말과 마그네슘 이온이라는 말을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보면은 이 실험을 볼게. 딱 봐도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실험인데 실험에 대한 이해 먼저 해볼게요. 봐봐. 무색, 색깔이 없는 질산 은수용액에다가 붉은색의 구리줄을 넣는 실험이야. 구리줄을 넣으면 자 그거에 대한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리줄 표면에 은이 석출된대요. 그리고 수용액의 색깔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갑니다. 외워야 될까? 이걸 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거야. 칼카나마 아라철리석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질산 은이니까 은이라는 금속과 구리라는 금속을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 구 수은 백금 수은 은 여기 있죠? 뒤쪽에 있죠? 구리가 앞에 있고 은이 뒤에 있는 거 이거 말하면 돼. 이 자식이 반응성이 더 크고 이 자식의 반응성이 작은 거잖아. 그치? 봐봐. 금속은 잘 들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맞죠? 금속성이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해.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게 꿈이야. 전자를 버려서 이온이 돼서 안정화된 게 꿈이라고. 맞아요? 자, 그게 금속의 꿈인데 구리하고 은 중에 누가 더 꿈을 잘 이룬다? 얘가 더 꿈을 잘 이룬다는 뜻이에요. 서열 관계로 따진다면 누가 더 서열이 높다? 얘가 서열이 높아. 얘가 더 힘이 센 거야. 다시 말해서 힘이 센 게 구리고 은은 힘이 약한 거야. 이해돼요? 그런 서열 관계로 기억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질산 은 수용액 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랑 경쟁할 금속이 없지. 자기가 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온화가 돼가지고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상상해주면 됩니다. 은은 질산 은은 그래서 이 안에 은은 Ag1 플러스 상태로 이온화가 되어 있고요. 질산은 NO3 1 마이너스 상태로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 얘네 둘 다 이온화 되어 있으니까 웃고 있다, 울고 있다? 웃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아주 어마무시한 서열을 갖고 있는 구리님을 풍덩 넣은 거야. 이해돼요? 구리님. 근데 구리님은 현재는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풍덩 들어간 거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풍덩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은이 이미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네? 이 꼴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어떻게 알다? 구리가? 뺏는다. 너 일로 와봐. 언제 오셨어요? 삥 뜯는다. 일로 와봐. 삥 뜯어야 될까? 삥을 줘야 될까? 삥을 줘야지. 얘가 전자가 부족한 녀석이잖아. 봐봐. 구리는 전자를 버려야 이온화되잖아. 전자를 버려야 되는데 전자를 가져갈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은한테 너 일로 와.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지. 네가 내 전자 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2개 버려요.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를 버리거든. 전자 2개를 가져갈 녀석이 필요한 거야. 은은 1 플러스라서 전자를 몇 개밖에 못 가져가. 1개밖에 못 가져가거든. 그래서 은 몇 마리? 은 이온 2마리가 와서 무릎 꿇고서 가져갑니다. 이해돼요? 그럼 은 이온들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은이 되는 거야. 은이 되어서 구리님 표면에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표면에 은이 석출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온은 물속에 떠다니지만 이게 은으로 석출되면 고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어딘가 달라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리 표면에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구리 이온으로 나올 거 아니야. 기억할 건 이 구리 이온의 색깔이 구리는 빨간색이라 했지. 구리는 빨간색. 구리는 붉은색을 띱니다. 근데 구리 이온은 특이하게 푸른색이 돼요. 이 구리 이온이 물속으로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누구냐? 누구 때문이다? 구리 이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구리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또. 구리 때문이 아니라 구리 이온이 나오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요 은 이온들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석출되지. 산화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야?
환원되고 있죠? 전자를 얻은 거니까. 그래서 누가 환원되고 누가 산화되냐고 물어봅니다. 구리가 산화되는 거고 은이 환원되는 거야. 산화되는 놈이 더 힘이 센 놈이겠지. 우리 금속의 반응성에서 누가 힘이 센지를 알아야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구리 이온 하나가 나와야 될 때 은 이온 몇 마리가 사라져야 돼? 2마리가 사라져야 돼요. 봐요? 이게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그래. 이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구리 이온이 1마리가 튀어나올 때 은 이온은 2마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수용액에 양이온이 이렇게 4마리가 있었다?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요 수용액 안에 양이온의 개수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듭니다. 왜냐면 구리 이온 하나 튀어나올 때 다른 양이온 2마리가 사라지니까. 하나 나올 때마다 2개 사라져. 하나 나올 때마다 2개 사라져.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양이온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겠네. 일단 이해만 하세요. 그래프로 그리고 막 난리 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아 그렇게 되겠네 라고 이해만 먼저 해주면 돼. 전체 양이온의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 요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은 뭐다? 서열관계. 우리 칼칼라마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틀어줄까? 아니야. 꼭 외워야 합니다. 네. 서열관계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 실험을 쳐다본다면 누가 산화가 되고 누가 환원이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전하량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체 수용액 안에 양이온의 개수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구리가 2+라는 사실, 은이 1+라는 사실 이건 사실 암기죠. 왜냐하면 구리하고 은 같은 경우는 20번을 넘어가는 우리 원자번은 20번을 넘어가는 놈들이라서 따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따로 암기해주는 그것만 좀 해주면 됩니다. 또한 암기할 건 이거죠. 구리 이온의 색깔이 뭔 색깔이다? 푸른색을 띈다는 것까지도 함께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게 확 줄어든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걸 선생님 말한 걸 다 무시한다면 이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암기사입니다. 이 실험 자체가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그 안에 원리들이 보이니까 조금 쉽게 느껴지는 거지. 하나 더 볼게요. 또 구리 나옵니다. 황산구리하고 아연이 만나고 있어요. 황산구리 아연. 아연은 어디 있죠? 칼카나마 알아 6등이거든. 그죠? 앞에 있습니다. 아연님. 그죠? 세다. 아연님 굉장히 센 놈이야. 자, 근데 황산구리 수용액에 자, 느낌 오죠? 네. 쪼렙. 이제 쪼렙이라는 표현 아나? 좀 이렇게 힘이 약한 구리가 이미 꿈을 이루고 녹아있는 모습이야. 구리가 2+ 상태로 녹아있을 것이고 황산이니까 도대체 내 목소리 왜 인식하냐고.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이 구리 이온의 색깔이 뭐라고요? 푸른색이니까 이 자체가 현재 푸른색이야.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 그래서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누구님을 넣으신다? 아연님을 넣는 거야. 아연님을 넣으면 야 너 꿈을 이뤘네? 야 너 네가 이러면서 들어오겠지, 그지? 자, 아연이 재밌는 건 아연도 2+고 구리도 2+다. 이 양이온의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내가 하나 나갈 때 너 하나 들어오면 되겠지. 맞죠? 이렇게 1대1로 교환하니까 여기는 양이온 수의 변화가 없어요. 아까 실험하고 다른 점 양이온 수의 전체 변화가 없습니다. 야 내가 좀 나가야겠어. 전자 2개를 버렸네. 누가 가져가려나? 너밖에 더 있냐? 그죠? 구리 이온한테 주겠지. 구리 이온한테 제가 가져갈게요. 구리 이온이 전자 2개를 땅땅 가져가면 구리 이온은 뭐가 돼요? 구리 이온은 구리로 속출되겠죠.
푸른색의 이온이었던 녀석이 구리, 붉은색의 구리로 석출되면서 다시 저 아연 옆에 따다닥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연 옆에 빨간색의 구리가 붙어있는 모습을 모식화해 놓은 겁니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연판 표면에 구리가 석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사라져? 정신이 사라지고 있죠, 지금. 뭐가 사라지고 있다? 구리 이온이 사라질 거 아니야?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니까 저 색깔은 푸른색이었던 게 점점 다시 투명한 무색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엷어진다, 또는 옅어진다, 엷어진다 표현 맞아? 엷어진다, 옅어진다 같은 표현 괜찮겠네요. 옅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엷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리 이온이 사라지니까. 근데 아연이 하나 나올 때 구리도 하나 들어가니까 양이온수의 전체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아연 한 개가 생성될 때, 이온 생성될 때 구리 이온 하나가 석출되므로 밑줄자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전체 이온의 개수가 변함이 없겠네 라는 거 이해만 잘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선율 관계라니까 되게 재밌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기억나? 수소가 네. 도대체 왜 들어가 있냐? 기체인데. 왜냐면 얘는 물 때문에 물 속에 수소 들었죠. 네. 이 금속을 물 속에 넣었을 때 물 속에 수소가 들었으니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것들 있죠.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까지는 물과 반응을 합니다. 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근데 수소 뒤에 있는 거 되죠? 구리, 구, 순, 은, 백금, 금 5가지. 수소보다 뒤쪽에 있는 것들은 물속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우리 수용액 얘기 많이 하잖아. 물을 기준으로 물보다 반응성이 큰지 물보다 반응성이 작은지를 갈라주는 게 수소에 대한 이 기준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수소를 이용한 게 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그 뒤에 있는 염화수소예요.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묽은 염산을 준비합니다. 묽은 염산이 HCl인 거 알죠? 묽은이란 뜻은 물속에 녹여놨다는 뜻이거든. 염화수소 기체를 물속에 녹여놓으면 여기가 H 플러스하고 Cl-로 이온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아연님을 넣으셔. 와우. 아연님 여기 계시잖아. 엄청난 힘을 가진 님을 집어넣으면 수소보다 훨씬 앞에 있으니까 수소보다 반응을 더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묽은 염산 이 안에 수소가 자기 꿈을 이루고 있네? 그죠? 수소가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때 아연님이 들어가시니까 아연님이 아연 2+로 인화되면서 전자 2개를 버리면 전자 2개 누가 가져간다? 수소 이온 2마리가 와서 무릎 꿇고 가져가겠죠. 그지? 수소 이온 2마리가 전자 2개를 가져가면 수소 원자가 돼서 둘이 달라붙어요. 수소 기체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수소 기체로 발생. 그래서 여기서 아연을 묽은 염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되게 됩니다. 시험 문제. 모든 금속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또는 묽은 염산에 집어넣으면 다시 모든 금속을 묽은 염산과 반응시키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아니라는 거야. 구리부터 무려 5가지 원소가 수소 기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응 자체는 아니에요. 수소 그럴 거 자꾸. 그래서 수소가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아연이란 이온이 하나 나갈 때 양이온 2개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얘도 전체 양이온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네요. 이런 이온의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여기 산화환원 반응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내용 정리만 쭉 하고 집에서 문제 풀어오는 거 집에서 쫙 해오는 걸 할게요. 네.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그 밖에 산화 환원 반응. 이건데 봐봐.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가 이동하든 산소가 이동하든 이동하는 거잖아. 전자가 이동하든 산소가 이동하든 어쨌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산화 환원 반응이란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성질이 바뀐다. 그래서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이게 문제야. 성질이 안 바뀌는 걸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로 변한다. 이거 성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성질이 바뀐다는 건 맛이 바뀌거나 색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성질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물 맛하고 수증기 맛하고 안 해봤겠지만 같아요. 얼음의 맛하고 온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맛은 같다. 그러므로 기억할 건 물의 상태 변화, 상태가 변하는 거.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건 분자 간의 거리만 바뀌는 거지 분자가 깨진 게 아니야.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걔는 그 산화환원 반응이 당연히 아니겠죠. 너무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들인 거야. 또 배우겠지만 추가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들은 뭐 중화 반응, 산과 염기 만나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중성상태 물질과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은 아니야. 왜 그런지는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얘들은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사과의 갈변, 색깔 바뀌죠. 맛도 좀 바뀌어요. 화학 반응이죠.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깎아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막 색깔 바뀌는 갈변 현상이잖아. 손난로 흔들면 열나죠. 열이 발생된다는 것도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철가루가 녹슬고 있는 거야. 철가루가 녹쓰는 걸 빠르게 반응시킨 게 이 손난로예요. 원래 철이 녹쓰는 게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그 안에다가 뭐 이상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빠르게 철이 녹슬게 만드는 게 바로 일회용 손난로입니다. 섬유를 표백한다. 이것도 누렇게, 그 다음에 표백제, 누렇다, 표백제로 하얗다, 색깔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면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 변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불꽃놀이, 화약이 폭발하다. 폭발이라는 게 일종의 연소잖아. 연소 반응, 당연히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반딧불이가 자기 몸속에서 불빛을 내는 것도 화학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있는 거고, 머리카락을 염색한다는 것도 왜 일종의 색깔을 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화학 반응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게 더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다 산화환원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들만 좀 외워놓으면 나중에 시험은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개요를 좀 다 봤고요. 미술 작품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오면 됩니다. 오늘 문제 푸는 건 그래서 한영기 전까지 225쪽까지 문제 쭉 풀어보고요. 답도 맞춰보고 고민도 좀 많이 해보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쌤이 되게 많은 소스를 줬습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소스들이 다 시험 문제 하나하나 나오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니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잘 기억하고 복습도 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 잘 만나도록 합시다. 또 다음 시간 준비물 있죠? 오늘 안 갖고 온 뭐? 시험지 갖고 오는 거 꼭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 경민이 잠깐만 나가. 고생했어. 왜? 어? 아.